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75세 할아버지 한 분이 3개월 만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실화인데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으시죠? 오늘 주인공 윤석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 4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전직 공무원 윤석 할아버지. 평생 모범적으로 살았던 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정말 마지막까지 들으셔야 해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거든요. 윤석 할아버지 75세예요. 아내 정희 할머니는 72세. 두 분이 단둘이 조용히 살고 계셨는데 3개월 전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정희 할머니가 집 앞 계단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원래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셔서 거동이 훨씬 불편해지셨죠. 여러분, 75세 할아버지가 72세 할머니를 24시간 돌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에 깨서 물 떠다 드리고 하루에 4번씩 약 챙기고 식사 준비에 빨래까지. 윤석 할아버지는 정말 헌신적이셨어요. 하지만 3개월 만에 10kg가 빠지셨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생기고 말수도 부쩍 줄어드셨고요. 그때 서울에서 아들 준호, 며느리 미영이 내려왔어요. 아들이 말했죠.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까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며느리 미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아버님, 제 친척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는 분이 계세요. 정말 친절하고 믿을 만한 분이거든요. 윤석 할아버지는 처음엔 거절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아내도 못 돌본다고. 남의 손을 빌려서 어떻게 살겠어. 하지만 결국 수락하셨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요양보호사가 왔어요. 이름은 수진 44살 여성이었죠.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단정한 외모에 따뜻한 미소, 말씨도 정중하고. 수진 씨는 이혼한 싱글맘이었어요. 12살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런 개인사는 전혀 내비치지 않고 항상 밝게 일했어요. 정희 할머니도 수진 씨를 좋아하셨어요. 이 사람 참 손이 부드러워. 몸 닦아주는 것도 아프지 않게 해주고 약도 정확한 시간에 챙겨주고. 윤석 할아버지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 씨가 정말 성실했거든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희 할머니의 모든 걸 돌봐드렸어요. 윤석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잠을 잤어요. 오후에는 동네 산책도 하고 친구들과 바둑도 둘 수 있게 됐죠. 아, 이게 사는 거구나 싶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저녁마다 정희 할머니가 일찍 주무시면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처음엔 정희 할머니 상태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얘기가 나왔죠. 어느 날 수진 씨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부러우세요. 할머니랑 평생을 함께 사시고. 그러면서 자신의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전 남편이 술과 도박을 했다고, 딸이 겨우 3살 때 이혼했다고, 10년 넘게 혼자서 아이를 키워왔다고 했어요. 윤석 할아버지 마음에 뭔가 꿈틀거렸어요. 동정심이었을까요? 아니면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다른 감정이었을까요? 나도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어.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공무원이 됐지. 40년 넘게 한 번도 불평 없이 살았지만 가끔은 다른 인생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봤어. 할아버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림 그리시면 되잖아요. 그런 격려를 받은 게 언제였을까요? 윤석 할아버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윤석 할아버지가 오래된 그림 도구를 꺼내왔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스케치북과 연필들. 수진 씨가 권해서요. 그려보세요, 할아버지. 윤석 할아버지는 수진 씨의 모습을 그렸어요. 서툰 솜씨였지만 그 그림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수진 씨는 그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다른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2개월 반이 지난 어느 비 오는 밤이었어요. 태풍 경보가 내려진 날이었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진 씨가 집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는 게 어때요? 안방에 간이 침대라도 놓고. 아니에요. 택시라도 불러서 갈게요. 하지만 밤 10시가 넘도록 택시가 잡히지 않았어요. 결국 수진 씨는 거실 소파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죠. 정희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깊게 잠드셨어요. 약 때문에 새벽까지 깨지 않으시거든요. 거실에는 윤석 할아버지와 수진 씨만 남았어요. 빗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할아버지, 저희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윤석 할아버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답 대신 수진 씨의 손을 잡았어요. 75세 할아버지가 44살의 여성의 손을 잡는 순간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수진 씨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런 감정이 오래간만이에요. 그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75세에도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후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가 계속됐어요. 낮에는 평범한 할아버지와 요양보호사, 밤에는 서로를 의지하는 남녀였죠. 윤석 할아버지는 40년 만에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수진 씨를 만날 생각에 설레고 마치 청춘을 되찾은 것 같았죠. 하지만 세상에는 영원한 비밀이 없는 법이에요. 3개월째 되던 어느 토요일, 모든 게 들통났어요. 그날은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어요. 수진 씨는 오전에 와서 정희 할머니를 돌보고 윤석 할아버지는 동네에 바둑 들어갔다가 오후에 돌아왔죠. 오후 3시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죠. 아들 준호가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 생신 선물을 미리 가져다 드리려고. 평소 같으면 저녁에 오는데 그날은 회의가 취소되어서 일찍 온 거였어요. 준호가 거실로 들어서다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아버지와 수진 씨가 너무 가까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준호가 수진 씨를 자세히 봤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 순간 수진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준호의 기억도 되살아났죠. 응, 준호야. 나야.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놀랍게도 수진은 준호의 대학교 때 2년 동안 사귄 첫 연인이었던 거예요. 20년 전 준호와 수진은 정말 진지하게 만났어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였죠. 하지만 준호의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그때 윤석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여자는 안 돼.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아. 다른 좋은 여자 만나라. 수진 씨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였어요. 결국 준호는 부모님 뜻에 따라 수진 씨와 헤어졌고 지금의 아내 미영 씨를 만나 결혼한 거였죠. 그런데 지금 그때 반대했던 아버지가 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뭐? 너희가 아는 사이라고? 아버지. 수진 씨는 제가 대학교 때 2년 동안 사귄 첫 여자친구예요. 그 순간의 정적. 세 사람 모두 말을 잃었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수진 씨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버지. 설마 아버지가 수진 씨와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두 사람의 표정만 봐도 답은 뻔했죠. 여러분, 이 상황 어떠세요? 아버지가 아들의 옛 연인과 정말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안방에서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준호야, 들어와. 평소보다 힘이 없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모든 걸 들으셨던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이 침실로 들어가자 정희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죠. 다 알고 있었어.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윤석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알고 있었다고. 응. 벌써 한 달 전부터 당신들이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 다 들었어. 밤에 잠든 척하지만 사실은 잠이 안 와서 깨어 있을 때가 많거든. 그날 밤에도 다 들었어. 준호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정희 할머니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내 아버지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아니, 3개월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그러다가 수진 씨 온 후로 조금이라도 웃으시는 걸 보니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더 놀라운 고백이 이어졌어요. 40년 넘게 한 번도 불평 없이 살았잖아, 내 아버지가. 나는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아버지만이라도 조금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여러분, 정희 할머니는 사실 병원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뇨 합병증이 심해졌고 의사가 조심스럽게 길어야 1-2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수진 씨의 관계를 알면서도 방관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준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제 옛 여자친구와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칠 후 준호가 아내 미영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미영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뭐라고? 내가 소개한 수진이가 당신 옛 여자친구였다고. 그리고 시아버지와 미영에게는 삼중 충격이었죠. 자신이 소개한 사람이 남편의 첫사랑, 그 여자와 시아버지의 관계, 시어머니의 방관까지. 나 정말 어떻게 살라고 그래? 동네 사람들이 알면 어떡해? 내가 시아버지와 그런 여자를 소개해준 꼴이 됐잖아. 미영은 즉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진정해.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무슨 해결? 시아버지가 내 소개로 온 여자와 그것도 당신 옛 여자친구와 나 정말 못 살겠어. 이혼하자. 결국 미영은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준호가 아무리 설득해도 이혼하자는 말만 반복했죠. 수진도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할아버지, 저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됐네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도 아버지를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어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부모님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거든요. 동네에는 소문이 퍼졌어요. 윤석인의 간병인이 갑자기 사라졌다더라. 뭔가 있었나 봐. 이런 수군거림들이. 윤석 할아버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지는 떠났고 아들은 연락을 끊었고 며느리는 이혼을 요구하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만 따가웠죠. 정희 할머니와의 관계도 얼어붙었어요. 당신, 나를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정희 할머니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7개월 후 정희 할머니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가 말했죠. 길어야 한두 달 정도로 보입니다. 그제야 윤석 할아버지는 깨달았어요. 아내가 왜 자신의 관계를 방관했는지. 정희 할머니는 이틀 후 잠깐 의식을 되찾고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여보, 준호야, 미안해.
내가 너무 일찍 포기했어. 그래서 여보도 외로웠을 거야. 그날 밤 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은 조용했어요. 며느리 미영은 왔지만 윤석 할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준호도 말했죠. 아버지, 당분간 자주 올 수 없을 것 같아요. 미영이가. 윤석 할아버지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지금 윤석 할아버지는 77세, 여전히 혼자 살고 있어요. 15kg나 빠지고 머리는 완전히 하얀. 마치 80대 후반 같아 보여요. 아들과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완전히 화해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계는 유지하고 있죠. 며느리와 손자들과는 여전히 어색해요. 지금의 윤석 할아버지는 담담해 보여요. 크게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이죠. 가끔 정희 할머니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해요. 당신,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후회는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후회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윤석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3개월의 달콤함이 평생의 고독을 가져온 이야기죠. 사랑이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의 대가가 너무 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 할아버지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3개월의 설렘과 영원한 후회. 과연 그 교환이 같이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는 마음.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